안녕하세요. 아까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원소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나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시험 범위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중간중간 자꾸 얘기했던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 그리고 원자, 이온 이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기 좀 좋도록 그래서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게요. 네, 빨리 끝나서 참 좋았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힘들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선생님의 아가 꿀떡이에요.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재밌으라고. 자, 어쨌든 우리가 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원자는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핵은 양전하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어요. 그리고 원자 핵의 양전하는 그 원자의 원자 번호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전하가 플러스 1, 플러스 3번이 리튬은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4번은 좀 알아두세요.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전자 개수는 원자가 중성이 될 수 있도록 개수가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1인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여야 그죠?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서 얘가 수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번인 헬륨이에요. 그러면 핵 속에 양전하가 플러스 2니까 전자가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만 얘는 원자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그죠? 리튬이다. 그러면 플러스 3이니까 전자가 3개여야만 그래야 리튬이 원자로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요. 리튬부터는 좀 약간 모양이 이상하네요. 그죠? 여기에 좀 뭔가 좀 우리가 낯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전자를 이 배열하는 이 방법이, 옥테트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으로 사용해서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 원자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죠.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자는 원자 주변의 공간에서 구름처럼 왔다 갔다 떠드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확률적인 개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궤도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을 사용하면 이 앞으로 나오는 원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옥텟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옥텟 규칙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요. 옥텟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8이라는 뜻이거든요. 8. 옥토푸스, 그죠? 이게 뭐예요? 문어죠, 그죠? 옥토푸스.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스펠링도 생각이 안 나. 옥토푸스, 그죠?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자를 배열할 때요, 이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옥텟 규칙이에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껍질은 껍질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은 예외적으로 2개고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3개의 전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꽉 채우고 그 다음 껍질에 나머지 1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껍질에부터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베릴륨입니다. 베릴륨은 전자가 4개 있어서 그래서 중성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배열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 껍질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 채우고 그 다음 껍질에 2개를 채워서 그래서 이게 베릴륨 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5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붕소고요. 5개의 배열이 안에 2개, 뒤에 3개. 그래서 총 5개. 중성. 그죠? 6번 탄소는 앞에 2개, 뒤에 4개. 그죠? 7번은 질소인데요. 앞에 2개, 뒤에 하나, 둘, 셋, 넷, 5개. 아, 이거 만드느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죠? 힘들었어요. 8번은 2개,
8개의 전자 중에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이 6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는, 이게 산소라는 거죠. 그죠? 9번 플루오린은 2개, 7개가 배열이 되고요. 얘부터 이제 아까 그 옥텟 규칙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네요. 9번, 10번의 경우는 네온인데 2개가 배열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꽉 채워지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껍질이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더 해봅시다. 11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트륨 2개 꽉 채웠고, 그 다음에 8개 꽉 채웠고, 그리고 그 다음 껍질이 하나. 그죠? 나트륨. 12번은 2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 13번 알루미늄은 13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 8개, 3개. 14번은 2개, 8개, 4개, 셋, 넷. 15번은 2개, 8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6번은 2개, 8개, 6개. 그 다음에 17번은 바깥 껍질에 7개. 그리고 18번이 되면 두 번째 껍질이 꽉 차, 세 번째 껍질도 꽉 차네요. 첫 번째 껍질 2개 꽉 찼고요. 18개니까요. 그 다음에 8개가 두 번째 껍질 꽉 채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이 꽉 채워지는. 이게 이제 아르곤 형태고요. 옥텟 규칙에서는 일단 껍질에는 각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되어 있지만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원자가 얼마나 안정하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옥텟 규칙에 따르면요. 원자는요.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는 이 세 번째 껍질 여기죠. 여기가 8개가 꽉 찼을 때 그때 어떻다? 가장 안정해요. 불안하지 않고 안정해요.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한 애예요. 얘는 지금 마지막 껍질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단원자 분자 얘기했었죠. 그죠? 그죠? 1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할 때 아르곤 같은 경우들은 누군가랑 결합하지 않고도 자기 혼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누구랑 다른 사람을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애인 거예요. 그런 애가 또 누가 있나요? 앞 페이지에서 아이고 이거 앞 페이지 넘어가기 너무 힘든데 얘죠? 네온 얘 보세요. 얘도 2개 그리고 8개 꽉 찼어요. 네온도 굉장히 안정한 누군가 결합하지 않는 그런 애가 또 어디 있어요? 얘죠. 얘는 껍질이 꽉 찬, 원래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꽉 찬. 그래서 헬륨 같은 애 굉장히 안정하죠. 우리가 마셔도 큰 문제가 없는. 왜냐면 우리 몸속에 어떤 것하고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냥 얘들은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르곤 같은, 네온 같은, 혹은 헬륨 같은 이런 애들의 이름을 뭐라고도 하냐면 너블, 우아하다. 그래서 이런 원소. 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옥텟 규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이 그냥 나름대로 뭐 이제 현재 원자의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것은요.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법칙이에요. 화학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법칙인데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친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나트륨 원자예요. 나트륨 원자고요. 원자예요. 중성이에요. 그런가요? 플러스 11. 그리고 여기 2개, 여기 하나, 둘, 셋, 8개에다가 여기 1개. 그러니까 2 더하기 8 더하기 1은 11. 그러니까 전자 11개에다가 11. 완전히 중성 맞지요? 참 좋은데요. 이 11번 나트륨 원자는 안정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옥텟 규칙에 따르면 이 마지막 껍질이 8개가 꽉 차야만 안정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안정해요. 1개가 있어요. 쓸데없이. 그리고 나트륨은 굉장히 불만이 속으로는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중성이긴 해요. 원자의 조건은 잘 채우고 있어요. 전자 11개 딱 좋은데 항상 전자 하나만 없어도 요거 하나만 버려도 조금 안정할 텐데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불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살아가긴 합니다만 이번엔 이런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염소. 염소가 아니고 염소 원자 17번입니다. 중성이에요.
그래서 전자 17개여야 되고요. 여기 2개, 여기 8개, 여기 7개. 그래서 17개예요. 딱 좋은데 얘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옥텟 규칙에 따르면 이 껍질이 8개가 꽉 차야 안정한데 7개밖에 없거든요. 한 빈자리가 있어. 요거만 딱 채워주면, 그죠? 아, 어디서 전자 하나 구워갖고 내 거 꽉 채우면 딱 좋을 텐데 아쉽다. 근데 불만이 많아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런데 이 상태가 언제 바뀌냐면 둘이 만날 때 바뀌어요. 둘이 만났어요. 그것도 어디서 만났냐면 전자가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용액, 물이라고 하는 공간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둘이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은 서로의 필요를 단숨에 파악하는 거죠. 내 거 쟤 줬으면 좋겠다. 쟤 가져가겠다 내 거. 그치? 그러니까 버리고 싶었던 그 전자를 받아갈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염소는 나 어디서 전자 줬으면 좋겠는데 전자를 줄 만한 애가 생긴 거예요. 이봐 염소 원자 내 전자 하나만 가져가지 않을래? 아니 이런 고마울 때가 마치 하나 필요했는데 목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마침 얘들이 존재하는 곳은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용액 상태예요. 얘는 둘이 만났어요. 필요는 정확해요. 그러면 얘들은 전자를 주게 되죠. 내가 참 이거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여기 지금 하나 전자 있었던 거 추가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 채워질 거예요. 그죠? 채워지고 서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안정하긴 안정해요. 아주 좋은데 이제부터는 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원자는 뭐 해야 돼요?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요. 근데 이젠 중성이 아니에요. 보실래요? 얘는 태그의 전자량 플러스 11,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줘서 마이너스 10. 다 합치면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나트륨이 아니고요.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면 얘가 얼마나 전기를 가지고 있냐.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전기를 띠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원자란 이름 못 붙여요. 나트륨 원자 아니고요. 이온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이온은 전기를 띤 상태가 이온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가 옛날에는 원자였는데요. 핵이 17, 전자가 전자 하나 더 받아서 18개가 되면서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중성 상태 0이 아니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음전하를 띈단 말이에요.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염소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름을 염소 원자라고 해주면 안 되고 염화 이온이라고 붙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특히 이제 이런 애들, 플러스가 붙는 애들은 양이온이 되는 것들을 양이온, 음전하를 띄면 음이온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죠? 이온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온은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전자를 버리거나, 아까 나트륨이 버렸죠? 아니면 얻었어요. 염소가 얻었어요. 이런 애들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더 이상 중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양전하나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온. 그래서 이온의 특성은 절대로 중성이 아니에요. 양 또는 음의 전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마그네슘이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뭐 원자예요. 중성이거든요. 12, 하나, 2개, 8개, 2개. 그러니까 지금 전자 12개 딱 좋네요. 근데 얘도 뭐가 문제예요? 이 2개만 없애버리면 너무 안정적이니까 어떤 좋은 조건이 완성이 되면 전자를 버려버리겠죠. 그쵸? 하나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마그네슘이 아니고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때 얘는 마그네슘이고 전기는 얼마큼이냐면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가지니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2 플러스 이렇게 써죠. 2개 플러스 2만큼의 양전하를 가진 마그네슘 입자, 이것을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황은요, 얘는 지금 16번이라서 2개, 8개, 그리고 6개가 있는데 얘는 6개를 다 버리는 거 사실 힘들 거고
어디선가 채워갖고 두 개를 좀 채워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안정하게 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얘도 전자를 얻어버리는데 그럴 경우엔 얘는 이제 전자가 18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에다가 얘는 전하가 2-만큼 있다. 그래서 2- 이렇게 써주면 이 입자가 가진 특성을 잘 기록을 해주는 거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황화이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눈치를 채셨으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음이온들은 이름을 조금 붙일 때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화합물을 만들 때 좀 편하라고 하는 거긴 한데 음이온의 경우에는 화자를 꼭 붙여요. 그죠? 아까 염소가 어떻게 됐어요? 염화이온. 그때 소자는 지워요. 소자는 빼고요. 염화이온. 황은 황이온이 되면 황화이온. 이렇게죠? 황화이온.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더라. 자, 정리합시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기본, 아주 중요한 기본. 그런데 특정 환경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성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이온. 그 중에 양이온은 전자를 버린 케이스들인 거죠. 나트륨처럼.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버린다는 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자를 얻은 케이스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요. 얻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음전기가 강해지겠죠. 음이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옥텟 규칙으로 설명이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옥텟 규칙은 현대 원자의 구조를 잘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한 번씩은 배우고 넘어가는 규칙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얘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데요. 나트륨과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까지는 원자였는데 이제는 이온이거든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인력. 끌어당긴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끌림은 이상해. 으악 끌려가서 사랑해요. 결합하죠. 이것이 무슨 결합이냐면 이온끼리 결합한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은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전기적인 힘이라서 그냥 끊어버릴 수 있으면 끊을 수 있어요. 충분히 끊어져요. 얘들도 얘 자체 안정하고 얘도 안정하기 때문에 약한 결합. 저번에 공유 결합했었죠.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인데요. 얘랑은 완전 이제 비교가 되는 약한 결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합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면 공결합, 이온결합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결합할 텐데 이걸 뭐라 그래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붙었으니까 염화나트륨인 거죠. 염화나트륨 이렇게 써주더라. 우리말에서는 음이온이 먼저 나오는데 기호, 이온식으로 쓰면 플러스가 먼저 와요.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해가죠? 오늘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되게 조금 빨리 나갔었는데 두 번째 수업에서 갑자기 부담이 확 커졌죠.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끝!